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허생정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21페이지까지 했었죠. 자, 오늘은 22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기 전에 또 자료를 올려놓을 건데 자료 다운로드 해가지고 자료랑 같이 보면서 영상 보도록 하십시오. 자, 가지 않으면 오는 사람도 없겠지. 자, 앞에서, 자, 이 앞에에서 보면은 이 번 돈을 전부 다 바닷속에 버려버렸죠. 그래서 가지 않으면 오는 사람도 없겠지 하면서 배를 불태워버려서 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섬이 자, 중국 마카오하고 일본 규슈 지방에 있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이 배를 한 대만 남기고, 즉 한 대 남긴 배는 허생이 타고 나올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더 이상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올 수 있겠지만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은 100만 냥 중 50만 냥도 바닷속에 던져버렸다. 자, 이거는 일본하고 이 섬에서 농사지어서 일본하고 무역에서 번 돈, 은 100만 냥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50만 냥은 버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바다가 마르면 주워갈 사람도 있겠지. 자, 바다가 마르면 주워갈 사람이 있겠지. 한마디로 주워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자, 100만 냥이면 조선 땅 안에서도 다 써먹을 수 없는데 하물며 이 조그만 섬에서 어디에 쓰랴. 자, 앞에서 이 허생이 병부자에게 10,000냥을 빌려가지고 매점 매석을 통해서 돈을 벌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을 아는 사람들을 골라 모조리 배에 태우고 함께 조선으로 돌아왔다. 왜?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글이란 모름지기 재앙의 근원이야. 이 섬에서 재앙의 뿌리를 없애버려야지. 자, 이 부분은요. 자, 앞 시간에 이야기해줬던 이 허생정을 쓴 박지원이 비판하고 있는 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로 양반들, 글을 알고 있는 양반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 때문에 이 재앙의 뿌리라고 하는 그런 허식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글을 아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허생은 조선에 돌아오자마자 남은 50만 냥을 가지고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그러고도 10만 냥이나 남았다. 자, 10만 냥이 남았어요. 50만 냥 중에서 40만 냥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즉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사람들만 도왔죠. 그리고 10만 냥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 10만 냥, 자, 종잣돈으로 빌렸던 병부자에게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병부자에게 나를 알아보시겠소. 자, 병부자는 허생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말하였다. 자네 얼굴빛이 전보다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으니 만냥을 고스란히 잃은 모양이군. 허생은 껄껄껄 웃었다. 자, 왜 웃느냐? 자, 뒷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허생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 돈을 자신을 위해서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자, 재물 때문에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은 그대 같은 장사치를 하는 일이요. 돈 만냥이 어찌 돌을 살찌울 수 있겠소.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허생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더 위에다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뜻 10만 냥을 병부자 앞에 내놓으며 말하였다. 내가 한때 금지름을 견디지 못하여 그릴길을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10,000냥을 빌린 것이 부끄러울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앞부분에도 나왔지만 맨 첫 부분에 나왔었죠. 허생이 원래 그릴길을 10년을 목표로 했는데 7년인가 채우고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서 돈을 벌러 나갔죠. 그래서 그게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병부자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절을 하며 10만 냥을 사양하였다. 그리고 그때 빌려준 돈에다 10분의 1의 이자만 덧붙여서 받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허생이 화를 벌컥 내며 그대가 어찌 나를 장사치 취급한단 말인가 하고 소매를 획 뿌리치고 가버렸다. 자, 허생이 10,000냥을 빌렸는데 10배 10만 냥으로 돈을 갚았죠. 자, 그리고 나를 장사치 취급한단 말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보면 스님이 수업할 때마다 가끔씩 조선시대에는 신분제사였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문공상, 즉 양반, 사대부, 그 다음에 농민, 그 다음에 그 공인들, 뭔가를 만드는 공인들, 그 다음에 최하 계급이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최하 계급 취급하는 게
기분 나빴던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부자는 할멈에게 은근히 물었다. 허생원 떡이요? 가난한 삶에 늘 글망했더니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 5해가 지나도록 안 돌아온다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허생이 집을 나온 지가 5년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안사람 혼자나마 집 떠난 그날을 제삿날로 알고 제사를 지낸다오. 즉 5년 동안 집을 나가자마자 돈 좀 벌어오라 하니까 집을 나가자마자 오늘 좀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어디 나가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나간 날이 그냥 죽은 날로 언제 죽은지 확실히 알 수 없으니까 나간 날을 제사일로 삼아서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변부자는 그제야 그 손님의 성이 확실한 걸 알고 길게 한숨을 내쉬고 돌아갔다. 이튿날 변부자는 받은 돈 10만 냥을 모두 가지고 가서 다시 돌려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허생은 끝내 받지 않았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굳이 100냥을 다 버리고 10만 냥을 갖겠소. 정과 같으면 내가 이제부터 그대에게 의탁하고 밥을 먹겠으니 자주 와서 나를 좀 돌봐주시오. 그저 식구수만큼 양식과 옷을 대어주면 그만이요. 그 이상의 헛된 재물을 가지고 부질없이 마음을 괴롭히고 싶지 않소. 자, 그래서 이 부분, 그 이상의 헛된 재물을 가지고 부질없이 마음을 괴롭히고 싶지 않소. 이 부분에서 허생이 이 물질적인 것은 조금 낮게 보고 좀 이 물질적으로 뭔가 풍요해지면은 뭔가 헛될 뿐이다. 뭔가 조금 정신적으로 뭐 요즘 말하면 스트레스 같은 걸 받을 뿐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만한 그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변부자가 가든 말로 허생을 설득해 보았으나 허생은 끝내 듣지 않았다. 변부자는 그때부터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가 되면 몸소 찾아가 도와주었다. 허생은 언제나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많이 가지고 가면 금방 좋지 않은 꾀색을 내보였다. 자, 여기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가면 좋지 않은 기색을 내보였다. 이 부분은 사자성어로 하면은 안분지족이라고 합니다. 안분지족. 자, 어째서 나한테 재앙을 떠안기려 하는 것이요 라고 하고 있죠. 즉,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정도 적당한 재산은 필수이나 그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재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변부자가 술병이라도 들고 가는 날이면 더욱 반가워하며 서로 잔을 주고받으며 취하도록 마셨다. 자, 몇 해를 이렇게 지내는 사이에 두 사람의 정은 날로 도토어제 같다. 어느 날 변부자가 내내 궁금해하던 것을 조용히 물었다. 5해 동안 어떻게 100만 냥을 벌었소? 자, 이 변부자는 상인이죠. 그래서 자, 10,000냥을 가지고 5년 만에 몇 배요? 100배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상인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궁금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답을 해주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조선은 외국과 무역이 좋고 수레가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지 못하는 까닭에 모든 물건이 한 자리에서 나고 한 자리에서 소비되지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앞에 시간에서 말했지만 조선의 경제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자, 전국적으로 다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소비가 돼야 되는데 거의 생산된 곳에서만 소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특산물 같은 것이 생산되는 곳이 있으면 그 특산물이 거의 그 생산지에서 소비가 되고 일부만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1,000냥은 적은 돈이니 그 돈으로 한 가지 물건을 몽땅 사들여 독점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것을 100냥씩 10로 쪼개면 10가지 물건을 골고루 살 수 있어. 자, 단위가적이면 그만큼 돈을 굴리기가 쉬우니 한 가지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9가지 물건으로 재미를 볼 수 있지 않겠어. 자, 이게 바로 장사치들이 이익을 남기는 방법이 아니겠어. 그러나 10,000냥을 가진다면 수레째로 몽땅 살 수 있고 배에 실린 물건이면 배째로 몽땅 살 수 있고 한거울에 가득한 물건이면 온 거울을 통틀어 살 수 있지. 마치 그늘로 한꺼번에 걸어모으듯이 나라 안의 물건을 몽땅 사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매점매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물건을 독점해버린다면 그 물건이 동인하면서 장사치들도 어떻게 손을 써볼 도리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게지요. 자, 그러니까 10,000냥을 가지고 100만 냥을 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방법이지. 즉 생필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매점 매석을 해버리면 이 생필품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 허생이 매점 매석했던 물건이 첫 번째가 과일이었고 두 번째가 말총이었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과일과 이 말총은 일반 백성들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사치품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생필품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매점 매석하더라도 백성들에게는 피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만약 나란 일을 맡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쓴다면 나라는 곧 망하고 말 것이요. 왜? 백성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생필품들, 즉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몽땅 매점 매석해버리면. 자, 병부자는 가만히 다 듣고 나서 다시 물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만냥을 선뜻 내어줄 거라 생각했어? 허생이 대답하였다. 그거야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지 내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겠어? 자,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지 내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겠죠? 자, 여기서 허생의 어떤 운명론적 이런 관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짐작으로 내 재주가 100만 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일이 이루어지고 말고는 어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 그대가 내게 10,000냥을 내어준 것도 내가 그 돈을 받아서 100만 냥을 번 것도 결국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내 말을 들어준 그대는 복이 있는 사람이요. 왜? 10,000냥을 빌려주고 100만 냥을, 아니 10만 냥을 벌었잖아요. 자, 더욱더 큰 부자가 되라는 하늘의 뜻이지. 만약 내가 이 일을 사사로이 했다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찌 알겠소? 자, 변부자는 허생의 말을 듣고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같은 장사치들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배포요 도량이었다. 변부자는 허생 같은 선비가 초야에 묻혀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자, 바야흐로 지금 사대부들은 남한산성의 치욕을 스스로 하고 있어. 자, 이 남한산성의 치욕이라고 하는 거는요, 병자호란입니다. 자,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떼있던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는 부분인데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이게 선생님이 작년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 부분, 다른 부분 있으면은 나중에 온라인 수업에서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있으니까 선생님 그 부분만 해가지고 링크 한번 걸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인조가요, 이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는데 굉장히 굴욕적으로 항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청나라에게 이 굴욕적인 항복을 한 것을 정신적으로 승리하고자 나온 고전소설이 박씨부인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거나 읽어봤을 겁니다. 자,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설 때가 아니오. 그런 재주를 가지고 어째서 괴롭게 파묻혀 지낸단 말이오. 자, 그래서 변부자는 이 허생이 재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허생 같은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나서면은 이 청나라에게 받은 치욕, 이 삼전도의 굴욕을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애로부터 묻혀지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요. 자, 지금도 신기하고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도 때를 만나지 못하여 산속과 바닷속에 묻혀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니 오늘날 국정을 맡은 자들의 그릇을 알만하지 않소. 자, 이 부분, 오늘날 국정을 맡은 자들의 그릇을 알만하지 않소.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재주를 가진 뛰어난 사람들이 초야에 많이 묻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지 않고 있다. 즉, 이 당시에 관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허생전의 작가인 이 박지원의 어떤 불만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맨 첫 시간에 박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었죠. 그래서 벼슬길을 나가지 못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자신의 그런 불만이 어떻게 하면 이게 여기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장사에 재주가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번 돈이 구왕의 머리를 살 수 있는 만큼은 되었지요. 자, 구왕 옆에 보면 나와 있죠. 자, 청세조의 숙부로서 당시 청나라의 실권자, 이 당시 청나라의 실권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구왕의 머리를 가져오면 100만 냥을 주겠다며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 구왕의 머리를 암살해서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온 것은 마땅히 써먹을 데가 없기 때문이었어.
이 말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조선의 경제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100만 냥이라는 돈을 이 조선에서 다 소화를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 시간에 경제 배우면서 이 인플레이션이나 디스플레이션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망하겠죠. 자, 변부자는 허생의 말을 듣고는 길게 한숨을 쉬고 돌아갔다. 자, 변부자는 오래전부터 이완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때마침 이완이 어영대장이 되어 변부자를 찾아왔다. 자, 어영대장 옆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이완이라고 하는 사람, 자, 실제로 역사 속에 있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실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왜 등장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혹시 백성들 중에 신기한 자료를 신고 있어서 함께 큰 일을 해볼 만한 사람이 없던가? 변부자는 즉시 허생의 이야기를 해줬다. 변부자의 말을 듣고 난 이 대장은 깜짝 놀라버렸다. 놀랐구나.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래,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 자, 수호인이 그 사람과 3년 가까이 지냈는데 아직도 그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허치성을 가졌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게 틀림없네. 우리 함께 가보세. 자, 밤이 되자 이 대장은 여기까지 가보세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정계입니다. 정계. 자, 정계가 굉장히 길죠. 정계 부분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6쪽 첫 번째 줄부터 27쪽 두 번째 줄 방금 봤던 데까지가 정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자, 변부자에게 돈을 빌려 이 사적이 즉 매점매석이죠. 매점매석으로 큰 돈을 번 허생은 이 변사 안에 있는 도적대들까지 데리고 이 빈성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 상사의 건설을 시도합니다. 즉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섬이 너무 좁아서 이 나라를 세우기에 알맞지 않다 해서 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허생은 이 변부자와 친분을 맺고 변부자는 이완대장 허생을 인재로 추천을 합니다. 이 변부자에게 이 100만 냥 중에 50만 냥은 받아버리고 50만 냥 중에 40만 냥은 어려운 백성들을 도우는 데서 10만 냥을 변부자에게 갚아주죠. 자, 이 부분도 했었고요. 자, 허생이 이 아까 배를 다 불태워버렸다고 했죠? 이건 외부와의 왕래가 재앙이 된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섬을 나오거나 돌아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자, 허생이 변부자에게 화를 내고 가버린 까닭 그 10만 냥을 갚아줬을 때 만냥을 빌려서 이 변부자가 다시 허생에게 돈을 빌려고 했는데 화를 내죠. 자, 그 이유는 자, 허생은 자신이 비록 이 아내의 등살에 떠밀려서 이 돈 만냥을 빌려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허생은 자기 머릿속에 자신은 양반이다, 사대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변부자가 자신을 장사치, 즉 상인처럼 대하는 거니까 화를 낸 겁니다. 그리고 허생 자체가 이런 돈이라든지 이런 물질적인 욕심도 없었습니다.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허생의 조금 지난 시간에 허생의 생각까지 했었죠? 허생의 생각. 통찰력까지 했으면 허생의 생각. 자, 허생의 생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물과 지식에 관한 허생의 생각을 알아보면, 자, 100만 양을 바닷가에 다 버렸죠? 50만 양을 버리고 나머지 50만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허생의 생각은 재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혼란을 줄 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 돌아왔을 때 그러라는 사람들을 배에 태워 함께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 덕목, 즉 장소에서 먼저 태어나면 먼저 음식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수저를 지게 하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 덕목 외의 지식이나 학문은 재앙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허생의 인식을 살펴보면요. 자, 돈은 생계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 자, 안문자족이라고 나왔었죠. 자, 그리고 헛된 재물은 마음을 괴롭히게 하므로 재물을 지나치면 재앙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허생이 이 돈을 사재기, 즉 매점 매석을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자, 모든 물건이 한 자리에서나 한 자리에서 소비되는 조선에서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이 매점 매석, 이 사재기는 이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방법, 즉 백성들이 딱 굶어 죽기 좋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일을 맡은 사람들, 즉 관료들이 되겠죠. 이 관료들이 이 방법을 맡게 된다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허생이 여기서 빈 섬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고 했죠. 그리고 홍길동전에 관해서는 쌤이 작년에도 쌤이랑 같이 수업한 학생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학기 때 온라인 수업할 때 두 번째 시간인가 이 홍길동전에 대해서 이 홍길동전을 가지고 현실과 문학작품 세계화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허생전하고요, 이 홍길동전이 있습니다. 이 허생전에서는요, 이 빈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전에서는 율도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허생전에 나오는 이 빈섬과 그 다음에 홍길동전에 나오는 이 율도국 둘 다 이 허생과 홍길동전이 추구하는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차이는 뭐냐? 자, 홍길동전에서 이 율도국은요, 이 율도국은 국가입니다. 국가. 그런데 이 빈섬은요, 이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 빈섬이 너무 작아서 빈섬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빈섬은요, 국가가 아니지만 이 마을 단위입니다. 마을 단위인데 뭐를 기본으로 하는, 이 농사를 기본으로 하는 마을 단위가 되고요. 이 율도국은 국가라는 게 이 허생전에 나오는 빈섬과 율도국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빈섬은요, 또한 이 허생이 포부를 펼쳐보려고 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부를 펼쳐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마을로 끝나고 말았죠.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그런데 이
홍길동전에서 나오는 이 율도국은요, 이 상향, 즉 국가를 만들었죠. 그래서 국가를 만들어서 홍길동전이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율도국을 홍길동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요,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이 아니면 주워가지 않는 곳이라고 나와요. 물론 이 홍길동전에서도요, 한계는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이라는 거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허생전에서 빈성은 이 가족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 당연히 마을이기 때문에 이 당시 이 조선시대 마을 같은 경우는 주로 집성촌도 많았고, 그래서 가족이 중심으로 된 농경사회고요. 이 홍길동전에 나오는 율도국은 한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성은 허생이 자신의 포부를 실현해 보고자 했지만 결국은 마을로 머물고 국가를 세우지 못했고, 율도국은 자신이 결국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었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은 올려두도록 하겠고요. 지금 학생쟁이 좀 길어가지고 빨리 진도를 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활동하는 것들은 따로 이제 또 뒤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 활동하는 것들을 다시 해가지고 등교 수업 때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 수업 때 해가지고 이 활동하는 것들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